네, 뉴 F1 네,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 이제 정신없이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제 옷이 아니에요. 지금 이 겉옷이.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유민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하루 일정에 있어 일정 끝내고 집에 와서 새벽 3시까지 막 이제 작업을 좀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차에 타면 겉옷이 구겨지니까 제 딴에는 옷걸이 걸어놓고 그걸 이제 갖고 나가 차에 걸고 와야지 했는데 그냥 집 옷걸이 그대로 저희 김한호 대표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색깔이 너무 잘 맞죠? 네, 그래서 예, 옷을 너무 잘 저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잘 맞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뭐 성공 스토리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해서 이렇게 마이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저의 좀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26년이 돼서 내 나이가 몇이었는데 제가 48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요. 나이가 벌써 제가 이렇게 됐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된 게 21살 때부터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가끔 제가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저는 원래 판소리가 전공이었고 근데 판소리를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예체능이란 걸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가정 형편이었고 하지만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하고 싶어서 없는 살림에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판소리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대학도 들어가고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또 개인 레슨을 또 받아야 되고 인간문화 선생님한테 또 받아야 되고 그의 제자라는 게 또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다 돈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아파트 경비원 하시고 엄마도 파출부 일하시면서 저희가 딸 5인데 5을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넷째 딸로 그렇게 있으면서 넷째 딸로 항상 근데 제가 혼자서 왜 이렇게 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항상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태권도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꿈도 많고 경찰도 되고 싶었다가 음악하는 사람 되고 싶었다가 고아원 원장도 하고 싶었다가 정말 많은 꿈이 있었고 저는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판소리를 하게 되면 이제 국악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작을 어렵게 했는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중퇴를 하게 되는데 중퇴를 하게 된 결심이 바로 이 책 한 권 때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 둘째 언니가 풀무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회사 과장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전달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언니는 저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언니가 있던 직장에 잠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심심해하니까 그냥 책 한 권을 던져줬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마음에 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아줌마에게 치약을 전달받아서 아메이를 전달받았던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어떤 점포를 차리지 않아도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 안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왔었는데 정말 어떤 부자는 정말 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섬에 본인 파트너들을 다 초대해서 어떤 이제 같이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걸 해야겠다. 내가 저걸 하게 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판소리 명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론과 실기가 겸비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서 나는 다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학교를 접어야겠다 해갖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접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학교를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요. 못해서 저는 대학교 이제 중퇴가 돼가지고 했는데 일단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잠시만요.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꿈에 부풀었던 이게 지금 제가 2001년도 21살 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그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했던 저희 둘째 언니입니다. 저희 둘째 언니가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둘째 언니고 정말 그 처음 해외를 가는 그 기쁨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전 세계 최고 직급자가 거기에 이제 그 큰 크리스마스 펑션을 한다고 행사가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같이 갔었죠. 같이 가서 이렇게 그 2박 3일 동안 그 신축구 거리도 돌아다니고 여기는 그 행사가 열렸던 요코하마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대단한 인파를 보게 되면서 정말 꿈에 많이 부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부 이제 그 한 12년, 13년 동안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허무함과 허탈함과 그리고 많은 그 언니는 잘 몰랐겠지만 아무튼 빚을 많이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권하지 않겠다. 정말 도시락 싸주고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30대 초반에 저한테 남은 거는 빚밖에 없었고 제 친구들은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따박따박 이제 적금이라고도 들고 하면서 모아서 시집도 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누구도 원망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결과를 냈구나. 그리고 뭐랄까 너무 뭐랄까 이제 제가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은평구 불광동을 지나가는데 그때가 이제 아메 비즈니스 그만두고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커트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쇼커트였거든요. 근데 또 나름 또 아무 데나 안 가고 그 당시 때 3만원짜리 또 머리 커트를 간다고 강남에도 그런 데를 다녔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그 파카를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야 내가 커트비가 없을 정도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트워크는 다시는 안 해야지 했다가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아메이를 고통 속에 끝냈지만 결국엔 그때 제가 그 10몇 년 동안 진하게 경험했던 거 그게 제 몸에 체화가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 일은 그래도 성공 가도를 좀 달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 셀프 리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도 없어 어떤 경험치도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걸 잡으는 내 시간과 내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 그 시스템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모든 게 체화가 돼가지고 제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된 것은 그 메리츠아즈라는 보험회사인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잘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보험회사 갔더니 제가 정말 최단기 팀장이 되는 상황이 되고 막 하게 되면서 제가 항상 그러면서 뭘 배웠었냐면은 그 주문처럼 정말 긍정의 언어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특히나 일적으로 됐을 때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거가 좀 습관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말은 주문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여기 지금 제 작년 3월 4일 날 사인을 하고 지금 10개월, 11개월 차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나락갔다 그리고 물려있다 청산당했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물려있거든요. 저도 물려있을 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그냥 농담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나락갔다 청산당했다 하시는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물려있어요. 계속 물려고 계속 나락갔어. 제가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락가서도 과정인 거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결과가 있는 거고 누구나 겪는 건데 그거를 왜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된다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 왜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이동현 리더님과 제가 저희가 태국으로 저희가 셀프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을 만난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부부 사업자들. 왜냐하면 부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부부가 사업을 하면은 2배가 아니고 결과가 11배까지 난다고. 근데 저는 진짜 정말 그때는 이제 아가씨였으니까 그때는 나도 결혼을 하면은 꼭 네트워크 마케팅 같이 하는 남자, 같이 사업을 하는 남자를 만나야지 했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됐어요. 말이 씨가 됐고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그 메리츠하즈라는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빈털털이었잖아요. 빈털털이다 보니 마이너스였는데 제가 그때 보험회사 가가지고는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자마자 교육 동기로 만나가지고 제가 남편을 제가 컨택을 했어요. 제가 딱 컨택을 해서 이제 같이 제가 영화도 보자 그러고 그랬었어요. 네, 제가 간택이 당해요.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저분하고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는데 저희는 성향이 너무 반대예요. 너무 반대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저는 이제 돌격 앞으로 스타일이고 열정적이고 계산 없이 막 가는 스타일인데 저분은 정말 아시겠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언제든지 강의가 다 준비되어 있고 항상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 들으면은 보험회사를 갔는데 보험회사가 뭐 100%다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은 어딜 가든 단점을 먼저 좀 파악을 하시는 분이라 그 예를 들어 보험회사 10개의 상품이 있으면 저는 한두 가지에 꽂혀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했는데 저분은 저에게 뭘 해주셨냐면은 요만한 수첩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각종 질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저는 저분이 만든 자료 갖고 제가 띄웠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무슨 강사도 아니시고 같이 똑같이 이제 영업하는 그 설계사로 들어갔는데 그냥 저분은 항상 저를 이렇게 보조해주고 근데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쿵짝이 잘 맞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2년 정도 메리츠하즈에 있다가 저희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2015년인데요. 저는 그 11년 동안 콜라겐 비즈니스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정말 재밌게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SNS에 붐을 타가지고 단일 제품인 콜라겐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돼서 예전처럼 그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처럼 뭔가 이렇게 제가 막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분위기가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월천이라는 꿈의 그 소득을 벌어보기도 하고 월 2천까지도 벌어보기도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랄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코로나 때부터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 동안에 뭔가 제가 다른 쪽으로 눈이 좀 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은 시대가 바뀌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를 해서 돈을 번다는 시대가 끝나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SNS상에 개인적으로 1인 사업자가 너무너무 많고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그래서 어떤 그냥 메가 트렌드 시장에서 마이크로 트렌드 들어와서 개인이 사업자가 돼서 그 사업자들이 어떤 각자의 개인의 그 역량으로 모든 걸 펼쳐나가는 걸 보면서 네트워크 시장이 정말 끝나겠구나 생각을 차츰차츰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돈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자본이 전혀 없으니까 부동산을 할 수도 없고 주식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 주식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차트를 보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주식을 차곡차곡 모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국내 주식을 조금씩 그런 이제 하다가 미국 주식을 한 5년 정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콜라겐 회사에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진짜가 아니면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라 단 한마디도 아니면 억지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그만두기 한 2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내가 느끼기에도 나는 그래도 월천까지 하면 몇백은 버는데 파트너들 내가 몇백 번 파트너는 돈을 못 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제가 이제 괴롭고 안 되는 걸 계속 같이 하자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2024년 11월, 10월쯤에 리플 암호화폐 코인,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듣게 돼요. 미국 주식을 하는 그 채널 속에서 코인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코인도 내가 알아보고 싶긴 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7년부터 저에게도 코인을 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경제사범으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달리 하시는 분도 2분이나 제 주변에 계셨고, 그래서 코인은 너무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인을 트레이딩 하는 생각도 아예 못 했었고, 코인은 그냥 내가 돈을 주면 투자가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무지했어요. 저도 업비트가 무슨 코인 종목인 줄 알았다니까요. 비스톱 이런 거 전혀 저는 상관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로 무지했던 제가, 아무튼 작년 2월에 누군가의 그걸로 이제 제가 이제 듣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했던 거였고, 아, 이런 거였구나. 시그널대로만 사고 파는 건데 시그널이 굉장히 확률이 좋대. 그럼 난 저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시작을 한다고 딱 결심을 했지만 제 파트너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좀 두렵긴 했어. 이분들이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정말 희한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겪었던 게 이미 우리 파트너분들 전달했던 절반이 업비트 빗썸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이미 코인을 너무너무 이제 다 사고팔고도 하고 계셨고, 너무 반갑게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콜라겐 이렇게 생겼던 비즈니스여서 이렇게 지금 사진 하나 넣어봤고요. 죄송해요,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2025년 2월 달에 이렇게 지금 이제 EX라는 도구를 새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이렇게 EX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제가 A2를 바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기쁨은 뭐였냐면은, 그 트레이딩의 신세계를 알게 된 거. 하지만 슬픔은 뭐였냐면, 제가 트레이딩을 잘 못한다는 거.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속에서 제가 지금 이분을 만나게 돼서 제 인생이 많이 정말 변하게 되죠. 윤미로 대표님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를 많이 내시고 너무 감정적이고, 그냥 저도 원래도 일을 하면서 제 가족만 보는 스타일이지 형제나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분인가 보다. 그리고 워낙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교만해지셨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에게 일을 막 하라고 그러고 마케팅을 하라고 그러면은 우린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박차고 나오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났었는데, 정말 그 윤민호 고신 대표님을 이제 만나고 만나고 잠깐 시간이 있을 때 30분 정도 고신 대표님이 저희에게 우리 차트를 갖고 트레이딩 하는 걸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완전 그때 신세계를 봤어요. 그동안 뭐 잘했건 못했건 고야 차트를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같은 고야 차트를 봤는데 우린 왜 이렇게 했을까를 그 30분 동안에 다 모든 게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하는데, 윤민호 대표님이 전 굉장히 방방 뜨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진중하시고 저한테 딱 뭐라고 하시냐면은, 트레이딩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팀원들을 모아서 그 시간 되시는 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내가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없는 시간 속에서 윤민호 대표님께서 그 일요일마다 우리 교육을 또 해주시면서 저희가 많이 살아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구를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그 씨앗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랬던 사람들이 다 죽어 있던 제 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팀이 정말 매주 일요일마다 6번, 7번의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을 갖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항상 월요 시스템데이 말미에 우리 윤민호 대표님도 띄워주신 이 F1, 산하 F1 명단에 10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연하게 10월쯤에 내가 저 안에 11번째 하이레벨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그거를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달려왔고, 저는 그래서 10월 달에 이렇게 A3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때 결심을 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퀀텀 리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자신을 믿고 그 진동에 지금 자신을 맞춘다. 그래서 제가 바로 했던 게 뭐냐면, 저는 12월 28일 F1이다를 계속 그때부터 외쳤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분들과 같이 목표를 설정해서 같이 외치기를 바랬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정말 이거가 매일매일 이걸 외치는데 매일매일 안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안 될 것 같아도 저는 계속 12월 28일 F1이다라는 걸 외치고 같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11월부터는 당연히 전력 질주를 하게 되고요. 정말 밤잠 안 자고 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아메이 리더들이 다이아몬드 되고 했던 분들이 성공 스피치 중에서 새벽 1시에 그 친구 집 문을 두들기고 어떤 그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3명, 4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결과를 냈었어야 됐고 근데 이게 저도 거절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거절인데 거절을 생각하지 않고 거절을 그냥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이밍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거절을 받아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제가 이 사자성어를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달렸는데 마부작침이라는 그 사자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결과를 항상 신이 주시는 거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파트너분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숫자에 도전하라. 이 숫자는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숫자고 내가 어떤 계획을 잡는 숫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일매일 해야 될 행동 양식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빚어졌을 때 결국에는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항상 명확한 목표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그 행동의 일치로 이것들이 항상 삼박자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제가 그리고 정말 그 10년 전부터 좋아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 아닐까 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 막 춤을 추고 있죠. 어떤 소년이.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친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친구가 나타나죠. 네, 이 영상의 제목은 3의 법칙입니다. 보셨다시피 혼자서 이상한 막춤을 막 추고 있잖아요. 혼자서 정말 그 자기 세계에 빠져서 막 추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서 그 춤을 추는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막 또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명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3명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조인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이 끝까지 보시면 정말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신기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가족과 지인이구나. 말을 안 했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3의 법칙이 굉장히 대단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께는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나와 같이 춤을 추는 2명의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네, 그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셔야 될 것이고 아직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안에 이 좌우에 넣고 싶은 명단을 꼭 생각을 해보셔서 그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거를 잘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해서 마음에 품고 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의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결국엔 2명과 함께하는 2명 찾기 게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너무 딱딱한 용어 많고 내가 정말 의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PX라는 도구를, 이 대단한 도구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 정말 내가 주려는 마음, 이 주려는 마음을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고 같이 하고 싶은, 평생을 정말 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꼭 찾으셔서 같이 우리가 삶을 영위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는 이런 두 명을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파트너분들이 저는 계십니다. 제가 정말 그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10개월의 시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 옆에서 항상 저보다 더 힘을 내주시고 항상 더 같이 끝까지 하겠다고 용기를 주신 저희 파트너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과 저는 함께 제가 지금 이제 F1이 됐고 우리 파트너분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뛰는 리더가 되겠고 저희 우리 식구들 당연히 올해 안에 이제 하이레벨로 같이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2026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